안녕하세요. 특별한 포트 대결의 스탁 요정 이예린입니다. 오늘도 치열한 수익률 대결로 체계적인 투자 전략 세워보는 시간인데요. 화목팀의 치열한 개인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먼저 대결의 룰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출연자가 하루 한 종목을 가지고 참가를 합니다. 한 달 동안 개인 간의 대결이 펼쳐질 텐데요. 그 수익률 차이는 종가 기준으로 합산한 뒤에 내일장 시초가로 편입이 됩니다. 또 더욱더 즐겁게 즐기실 수 있도록 유의사항도 체크해보고 가겠습니다. 목표가 2달 전에 매도가 가능하고요. 손절가, 목표가 제한 없이 수정이 가능합니다. 자, 그럼 어떤 매니저가 1위를 달려가고 있을지 바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1위에는 조범수 매니저 30.4%로 올라와 있습니다. 현재 1위를 달리고 있고요. 2위에는 김병진 매니저 25.22%로 2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3위에는 함께하고 있는 지금 이가람 매니저가 올라와 있는데요. 23.75%로 3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종목이 또 순위권을 달리고 있을지 바로 만나볼게요. 네, 오늘은 화목팀의 활약이 대단합니다. 먼저 이가람 매니저의 화신, 어제 이어서 오늘도 1위인데요. 현재 36.61%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또 2위에는 김은태 매니저의 바이넥스 16.01%로 2위를 굳건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3위에는 김병진 매니저의 테크윙 다시 날개를 달고 올라왔는데요. 현재 14.78%로 3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김은태 매니저와 함께 조기준 매니저가 편입 종목을 두고 서로 견제를 했었는데요. 아쉽게 순위에는 오르지 못했지만 조기준 매니저의 한국가스공사 11% 넘는 수익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종목도 기대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특이사항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조범수 매니저의 한화시스템 지금 목표가 달성하면서 편출됐고요. 김병진 매니저의 삼양식품 역시도 목표가 달성하면서 75만 원으로 수정 찬스 사용했습니다. 이가람 매니저의 화신은 지금 4차 목표가를 달성했는데요. 기본 초계 목표 달성하면서 포트에서 편출됐고요. 조기준 매니저의 한국가스공사 역시도 목표가 달성하면서 포트에서 아웃됐습니다. 이렇게 현재의 상황 살펴봤고요. 화목팀과 함께 특별한 포트 대결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별한 포트 대결 화목팀과 함께 본격적으로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개인 순위 수익률 격차가 적게 나고 있는 만큼 종목 하나하나 앞으로의 주가 흐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오늘 장에서 조기준 매니저의 종목도 그렇고 이가람 매니저의 종목도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어떤 종목을 편입한다, 그리고 플러스로 지금 포트 내에 있는 종목들까지도 리뷰가 굉장히 중요한 하루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가람 매니저 지금 개인 순위 3위를 달려가고 있고요. 총 수익률 23.75%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화진 무조건 간다라고 말씀을 언급을 또 해주셨었는데 정말 무조건 갔습니다. 먼저 리뷰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화신은 사실 인도 IPO 모멘텀을 가지고서 6월 달 첫 번째 이제 포트 편입이었던 종목이었습니다. 이 종목을 가지고서 이제 인도 IPO가 나올 때가 됐으니 이제 원래 6월 말 정도를 좀 생각했는데 조금 빠르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바닥권에 있었을 때 아무도 관심이 없었던 이러한 자리에서 저 혼자 이제 현대차 IPO 받는다라고 외쳤는데 화신뿐만 아니고 많은 종목들이 좀 많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 1등 종목이 화신이었는데요. 제가 목표가 달성이 됐고 이 종목을 편출했습니다. 그 이유가 조금 빨리 올라간 것도 있고 제 개인 매매였다라면 아마 다음 달까지 더 끌고 가볼 것 같은데 지금 분할 매도가 안 되기 때문에 한 번에 매도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라서 이 종목은 목표가 편출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고점 자리에서 한 번씩 걸렸습니다. 주봉상에서도 저항대에 걸려 있고 그 다음에 월봉상에서도 한 번 지금 저항에 걸렸기 때문에 한 차례 물량 소화가 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어서 지금은 살짝 눌릴 수 있겠고 만약에 화신을 한 번도 매매 안 해봤다 하시는 분이 계시면은 눌렸을 때 내려온다면 다시 한 번 더 포인트가 잡힐 것 같으니까 좀 더 관심 있게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보유자는 지금 시점에서 화신 분할 매도로 좀 나오면 좋을까요? 지금 보유자분 계시면 저는 지금은 1차 매도하는 자리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1차 매도 후에 나머지 물량은 조금 더 실제 갖고 계신 보유자분들은 조금 더 끌고 가보시는 걸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 리뷰 가볼게요. 그 다음은 DI인데요. DI가 자꾸 이제 윗자리에서 박스권을 그리면서 왔다 갔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오늘 보니까 아래 보시면 빨간 색깔 선이 왕창 올라와 있죠. 얘가 이제 상업펀드인데 주가가 박스로 흘러가고 있는 상태에서 오늘 상업펀드가 왕창 담습니다. 4거래 동안 담아놨고 특히 오늘이 가장 많이 사면서 지금 30억 정도 담아놨는데 그렇다는 얘기는 뭔가 내 반도체가 올라가거나 했을 때 잘하면 DI가 또 박스권 22,500원 도입할
돌파해서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져가 볼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최근에 삼성전자가 또 좋게 올라가 주고 상황으로 봤을 때 결국 이제 반도체 관련된 모멘텀에 따라서 결국 또 다음 주에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또 2분기 발표가 나옵니다. 그래서 반도체들이 이제 아마 내일부터나 다음 주 앞두고서 한 번씩 더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대장 역할을 할 수 있는 DI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상하펀드가 또 오늘 왕창 담았다라고 봤을 때는 결국 내일 정도에는 박스권 돌파가 나올 걸로 보여지니까요. 보유자분 계시면은 제가 목표로 하고 있는 요 충분히 전고점 라인 때까지 도달이 가능해 보이니까 내일 하루 정도 좀 더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가람 매니저의 종목 화신 그리고 DI 관련해서 리뷰 들어봤습니다. 다음 조기준 매니저의 종목들도 리뷰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그중에서도 한국가스공사 가지고 왔을 때 조금 위험할 것 같기도 한데요 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래도 목표가 달성하고 수익률도 11% 넘게 챙겨갔습니다. 먼저 리뷰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한국가스공사를 좀, 그 전에 가져왔어야 되는데 좀 늦게 가져온 측면이 있는데 그래도 이제 6만 원 넘어섰다가 이제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충분히 이제 상승하고 있고 이제 이렇게 해서 기관들이 또 사더라 그러면서 정부에서 이제 강하게 이제 이쪽 드라이브를 뭐 대왕고래 관련해서 가스 시출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또 하나는 이게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시총이니까 아직까지 멀티플 영업이익이라 이런 걸 계산했을 때 10조의 자본금인데 영업이 1조 5천에서 2조 정도 나는데도 아직도 5조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해서 가져온 거고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 윗골을 달았지만은 또 조정 후 다시 반등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눌림목에 저점 매수 노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노팀이라는 종목이 이제 이 종목이 지금 이제 횡보하고 밑에서 있는데 삼성증권에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경쟁사를 대비해서 대에서 본 열폭주 차단 패드 효과가라고 돼 있는데 이게 이제 현대기아차에다가 85% 방염을 납품하고 있는데 방열 관련해서는 열을 이제 외부에 분출하는 건데 이제 우레탄 계열하고 실리콘 계열을 두 개 다 지금 현재 현대모비스에다 납품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해외 기업에 대해서 30% 원가 경쟁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염 소재는 이제 불이 났을 때 이제 이걸 막 차단해 주는 건데 거의 1000도 상황에서 다른 제품들은 이제 5분 정도밖에 이제 차단을 못 하는데 여기가 15분 정도까지 차단한다. 요게 이제 양산하면서 납품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방열 관련해서도 그렇고 현대기아에 납품하는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제 해외 업체 이제 BMW라고 알려져 있는데 해외 업체다가 지금 이제 수주 모멘텀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2차 전지가 약한 상황에서도 방염 관련해서 이제 상승 모멘텀 1년 지금 작년 3월에 상장해서 올해 3월부터 1년 보유수 물량이 해소됐고 지금부터 이제 횡보 거리고 있기 때문에 시세 분출, 거래 매집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철출하면 슈팅에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시그네틱스는 지금 현재 우상향했다가 이제 조정 거치고 다시 반등 구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고려아연 영풍의 자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라미네이팅 패키지, 리드 프레임 패키지, 그 다음에 플립칩 패키지, 후공정 패키징 테스트 관련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조정 후 이제 낙폭 과대로 해서 다시 반발 매수세 올라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한국 자화전자를 제가 지금 생각했을 때 다른 LG 이노텍이나 BH나 애플 관련주가 하락했다가 올라왔는데 유일하게 자화전자가 이제 플립칩 관련해서 폴디드 줌 관련해서 이제 납품을 애플에다 하고 있는데 같이 빠졌다가 얘만 지금 못 올라왔는데 기관들이 꾸준히 매수하고 있고 가장 제가 관점이 드는 게 이제 작년까지 적자 났는데 올해 1분기부터 178억에다가 800억, 9천억 매출. 그러니까 폴디드 줌이 이게 삼성전자에도 납품하고 애플에도 납품하고 중국 업체에도 납품을 하기 시작한다. 그 전에 액추에이터라든가 뭐 자동 초점 관련해서도 있고 그 매출이 가고 있는데 폴디줌 확대가 예상되기 때문에 이만큼 800억을 잡았는데도 지금 이제 요 가격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저는 이렇게 이제 자원이 5천억대 있는데 기관들 연기금 계속 사고 있죠. 그다음에 외국인들 안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관 매수 들어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 번 더 가지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관 매수 가능성이 높다. 자화전자 이야기 들어봤고요. 한국가스공사를 포함한 다른 종목들까지 리뷰 도와드렸습니다. 다음은 김용태 매니저의 종목들도 리뷰해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포트 내에는 세 종목이 있습니다.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우선 첫 번째 종목은 대한해운인데요. 대한해운이 오늘 21선을 깨면서 손절가 부근까지 한번 내려왔어요. 아직까지는 손절가 2,100원까지는 내려오진 않았지만은 지금 좀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 조정받았던 이유를 저도 좀 알 수가 없는데 사실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가 연일 상승하고 있거든요. 계속적인 상승하는데도 불구하고 대한해운 물류 관련된 종목들이 아직 지지부진하다는 것은 어느 정도에 대한 수급들에 대한 측면들이 다른 섹터들로 쏠려져 있다 보니까는 시장에서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상하이 물류 대란으로
대란으로 인해서 미국향으로 향하고 있는 컨테이너들이 중국에 들렸다가 오기 때문에 국내에서 미국발로 향하는 이제 컨테이너를 실을 수가 없게끔 그 정도에 대한 대란으로 보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지금 중국에서도 이거에 대한 제재하기 전에 물류량을 계속적으로 밀어내는 형식으로 하다 보니까는 이번 6월부터 아마 이제 컨테이너 운임을 인상할 거다라는 이런 소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역시나 마찬가지로 지금 자리는 아니더라도 향후 6월 말쯤이면은 추가적으로 반등하면서 가격이 상승하는 요인과 주가에 대한 강한 흐름으로 반등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는데 저는 뭐 당연히 뭐 6월 달 아니더라도 조금 더 긴 호흡으로 바라봤을 때 본다라고 하면은 2,600원은 당연히 돌파할 거라고 보니까요. 조금 더 여유 있게 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우리기술이라는 종목인데 마찬가지로 이 종목들도 이제 조정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손절가 터치하는 모습은 아닌데 오늘 시간에 관해 보니까는 재룡산업이라든지 세명전기라든지 전력설비 관련된 기업들이 시간에서 상한가를 들어갔더라고요. 그러면 내일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전력설비 관련된 기업들이 살짝쿵 반등할 거라고 보여지는데 만약에 우리기술이 내일 자리에서 반등하는 포지션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일단락은 일부분 짧게라도 정량을 손절하더라도 매도하는 자리로 볼 테니까요. 그 점을 참고하시고 어차피 뭐 전력설비 변압기에 대한 수요는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이번 여름에서도 이제 어떻게 보면 블랙아웃 시즌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관련된 기업들은 다시 한번 상승할 거라고 보니까 그동안의 조정을 받았으니까 받은 것만큼 또 한번 상승할 거다 기대를 가지고 조금 더 홀딩하자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조정을 받았던 만큼 우리기술 다시 또 올라갈 수 있을지 그 귀추를 주목해 본과 동시에 내일장에서 반등을 하는지까지도 꼭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포트 내에 있는 종목들 리뷰 도와드렸고요. 지금은 또 오늘 어떤 종목을 가지고 왔을지 이제 한 종목 한 종목 굉장히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먼저 이가람 매니저님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오늘도 반도체를 갖고 왔습니다. 오늘 편입할 종목은 원익 IPS를 한번 편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익 IPS 사실 뭐 지금 상태에서 엄청난 모멘텀이 있는 종목은 사실은 아닙니다. 원래는 뭐 기본적으로 봤을 때 반도체 장비하고 디스플레이 장비를 만드는 업체인데 상반기는 실적이 나올 거리가 없고요. 하반기부터의 이제 실적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고 특히나 내년도에서는 확실히 좀 턴이 될 걸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이제 원익 IPS 자체의 저희 지분 구조 보게 되면 삼성전자가 또 원익 IPS에 대한 지분을 갖고 있고 이 원익 그룹주가 삼성전자와 굉장히 친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원익 그룹주가 주가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저는 삼성전자가 올라간다라는 배경 하에 이 종목을 좀 보려는 겁니다. 차트를 보게 되면 삼성전자가 최근쯤에 바닥을 찍어놓고 다시 좀 많이 좀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아랫자리에서 다시 한번 반등 시도해줬고 이제 뭔가 돌파에 대한 기대감 생기고 있는데 만약에 삼성전자 돌파해서 올라가게 되면 소부장에서는 삼성전자와 또 가장 친한 삼성전자의 아들이다라고 할 수 있는 원익 IPS가 이제 아빠 따라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될 것 같고 물론 이제 HBM 관련해서도 지금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하반기부터 있다라고 합니다만은 아직은 좀 이른 것 같고 다만 이제 삼성전자 올라갔을 때 수급적인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원익 IPS다라고 보여지고요. 삽상 봤을 때도 지금 아랫자리에서 약간 저가를 올려놓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또 외국인들도 꾸준하게 지금 지분율을 올려가고 있다라고 봤을 때 결국 이렇게 외국인 사게 되면 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한 번의 상승을 좀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한 목표가는 45,000원, 손절가는 33,3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외국인의 매수세로 인해서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원익 IPS 이야기 들어봤고요. 목표가는 45,000원, 손절가는 33,300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원익 IPS, 삼성전자의 형동생 사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아빠와 아들 사이다라고 말씀을 또 주셨습니다. 근데 찾아보니까 SK하이닉스 쪽으로도 ALD 장비 납품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는 점유율이 조금 빠지고 있어서 점유율 좀 다시 회복하는 그런 구간을 좀 노려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상반기가 좀 내려갔으니까 아마 하반기에는 다시 한 번 더 점유율이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하이닉스 쪽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결국은 삼성전자의 모멘텀인 거라서 네. 삼성 관련된 모멘텀은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 지금은 단기 플레이 정도로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단기 플레이 정도로 삼성의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지금 시점이 좋다라고 또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찾아보니까 HBM 관련해서도 장비가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맞아요. 그것도 지금 개발을 해놨고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물량 증가가 빠르게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당장에서는. 그래서 아마 그것 또한 하반기에 대한 모멘텀인 거라서 네. 사실 뭐 길게 보신다면은 지금 정도에서 분할매수 해가지고 하반기까지 끌고 가면 가장 좋은데 저희는 이제 수익률 게임이다 보니까 6월달 한 달 보는 관점에서 저는 단기로 말씀드리는 거고 좀 길게 가겠다라고 하시면 사실 뭐 지금 자리부터 분할매수 하셔가지고 하반기까지 보시면 뭐 충분히 고점까지 볼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반기에도 모멘텀이 굉장히 많기는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삼성전자가 올라가면서 단기적으로 같이 올라갈 수 있는 종목 원익 IPS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목표가는 4,500원, 손절가는 33,300원을 제시해 주셨고요. 이가람 매니저의 뷰가 더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가람 매니저의 무료 방송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조기준 매니저의 종목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지금 1등을 또 노리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맞습니까? 조기준 매니저님? 제가 1등 노리는 것 같습니까? 네. 그러니까 한국가스공사 가지고 오신 거 아닙니까? 뭐 그렇죠. 이제 1등은 노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노리려면 아직까지 많이 올라야 되고 이제 요번 종목이 이제 그다음에 나노팀하고 이제 민테크가 과연 그러니까 제가 추천드린 종목이 또 올라가면 네. 1등을 할 수 있을 텐데 뭐 그 수익률 차이가 많이 나니까 아직은 이제 노리진 않습니다. 호시탐탐 저들이 가만히 있다 이렇게 1등, 2등이 그러면은 한 번 더 종목을 가져와서 1등을 노려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월달, 5월달 1등인 만큼 오늘은 또 어떤 종목을 가지고 왔을지 방금 언급을 해주셨는데 민테크 맞습니까? 네, 민테크를 가져왔는데 이제 이 민테크는 이제 3세대 2차 전지 검사 진단 솔루션 전문 기업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과거에 이제 상장 전에 굉장히 유명했는데 2차 전지가 요즘 안 좋다 보니까 이제 상장하면서도 좀 인기가 없었지만 그래도 기관들 뭐 굉장히 많이 뭐 참여했고 그래서 이제 이게 16,00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는데 이제 공모가가 1,500원입니다. 그래서 현재 공모가 밑단에 있기 때문에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배터리 진단 시스템, 신속 진단 그다음에 임피던스 분석기를 해서 하는데 임피던스 이제 전기화학 임피던스 분광급을 해서 이제 배터리 내부에 95% 정확도로 진단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2차 전지가 전기차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제 어느 정도 폐차를 할 건지 다시 재사용을 할 건지 진단을 하고 그다음에 이게 전기에 2차 전지에 문제가 있는지를 판단하려면 갑자기 출력이 떨어지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런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민테크가 그런 검사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배터리의 모든 사이클에 대해서 대응이 가능하다. 라이프 사이클을 대응할 수 있는 회사다 보시면 되겠고요. 매출액은 이제 검사 진단, 배터리 진단이 58%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활성화 공정 시스템이 18% 정도 되고 나머지 충방전 검사 장비가 18% 정도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달짜리 이제 5월 3일 날 상장을 해서 6월 3일 동안 3일 날 이제 한 달짜리 보호회수 물량이 해소되면서 이제 빠졌습니다. 그래서 8,350원 찍고 차트를 한번 보면 이제 올라가려고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10자를 나오면서도 윗꼬리를 달았던데 인대부터 이제 6월 달에 이제 3일부터 물량이 지속적으로 이제 올라가려고 하는 게 보입니다. 근데 그런 물량이 올라갈 때마다 매물을 소화하면서 올라가고 여기서 방 뛰면서 이제 올라오는 건데 지금도 이제 거래량이 늘면서 상승하려는 힘의 에너지가 분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현재가는 공모가 1,500원 밑단이기 때문에 충분히 노려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제가 지금 현재 이 가격대에서 매수를 하신 다음에 목표가는 11,300원 요 정도 선에서 이제 분할 매도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9,000원 잡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기준 매니저 1등으로 올려줄 수 있는 가능성이 큰 종목이라고 합니다. 민테크 목표가는 11,300원, 손절가는 9,000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방금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또 락업 물량 해제에 대한 이슈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물량 소화하는데 다소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라는 의견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물량 소화는 이제 절반 정도는 저는 해소됐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그들이 이제 1,500원대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1,500원 이상에서 판다는 거죠. 11,000원 되면은 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이미 급한 물량 소화를 했고, 나머지 물량도 1,500원 이상에서 조금씩 팔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들도 수익이 내야 될 거 아닙니까? 본전에 팔거나 손실을 하고 팔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네. 수익 올라갔을 때 매도 잘 보시면서 거래량 느는 거 체크하시면서 매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지금 2차 전지 업종에 대한 불확실성은 지속이 되고는 있는데 폐배터리 그리고 이 배터리 재활용에 있어서 이 배터리 테스트는 필수이기 때문에 민테크는 오히려 조금 돌파구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제 그게 제가 PNT를 뭐 다른 아침에 낮 방송에 추천했는데 거의 100%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전국 공정 관련해서 PNT도 그렇고 CIS도 그만큼 실적이 좋아졌다는 거죠. 2차 전지의 양극재, 음극재가 과거에 너무 과하게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다른 모든 업종이 좋은 게 안 좋은 게 아니고 비교 회사가 없는 회사, 그 다음에 이제 과대평가되어 있지 않는 회사
자회사들은 저점에서 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올랐다가 한번 시세 분출이 나왔고 지금은 제자리 찾아가는 과정에 2차 전지들이 있고 밑에서 이제 상장하면서 올라가려는 그러니까 그다음에 2차 전지가 안 좋기 때문에 지금 평가를 박하게 들어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평가로 들어온 게 아니고 지금 현재 2차 종종 업황이 안 좋을 때 저평가로 들어왔기 때문에 충분히 노려볼 수 있다. 그다음에 그런 상황에서 2차 전지 아까 PNT도 말씀드렸지만 너무나 싸게 됐기 때문에 이제 실적이 좋으니까 제자리 찾아가면서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테크 이야기 들어봤고요. 목표가는 11,300원, 손절가는 9,000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조기준 매니저의 인사이트가 더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매니저님의 무료 방송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김은태 매니저의 종목도 들어봐야 되겠죠. 오늘은 과연 어떤 종목을 가지고 왔을지,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저는 오늘 지난달에 우리 이가람 매니저님께서 편입했던 종목을 하나 가지고 왔고요. 미코라는 종목을 다시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부품을 제조하는 업체이기도 하지만은 반도체 말고도 자회사들이 이제 연료전지라든지 뭐 미코파워가 SOFC 이런 수소 연료전지 그리고 미코에 대한 이제 자회사들에 대한 바이오 상황까지 영위하고 있다 보니까 미코 바이오메디가 이제 또 바이오 산업을 또 영향하다 보니까는 이런 각장 재료에서 수혜를 받는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수소 연료 전지에 대한 시장에 대한 부각을 받았던 모습이었는데 그 받았던 모습이 어느 정도에 대한 기간 조정을 거치고 나서부터 다시 한번 이제 상승 추세로 전환될 수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가장 먼저 많이 올라왔던 대표적으로 미코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미코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현재가 이제 18,160원 정도를 돌파하면서 어느 정도 상단에 대한 매물벽들을 이제 소화하면서 박스권 상단에다 안착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올라치고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뭐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제 신고가 영역으로 갈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수소 전지에 대한 이제 모멘텀인데 현재 그 우리나라 국내 기업사들에 대한 여러 가지 기업들도 있겠지만 이 미코라는 기업이 이 수소 연료 전지를 가지고 북미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이런 일본 같은 경우에 이제 규모가 큰 국가들에 대해서 이제 수출하려고 하는 의도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가가 올라왔던 것은 어느 정도에 대한 기대감으로서 주가를 올렸겠지만 만약에 이런 국가들에 대한 이제 해외 매출이 실적으로 찍힌다면은 앞으로 2분기 실적을 좀 기대했을 때 본다라고 하면 앞으로 신고가 영역까지 한번 추가적으로 상승하지 않을까 기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내일 시초가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거고요. 다만 좀 불안한 게 뭐냐면 현재 주봉 차트를 보게 되면 쌍봉 자리를 또 찍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21,000원까지는 한번 찍고 내려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1차 목표가는 21,000원 잡고 대응하도록 할 거고요. 만약에 21,000원을 강하게 돌파한다라고 하면 22,000원까지도 봐도 되니까는요. 그 점을 참고하시면서 대응하면 좋겠고요. 손절가 라인은 16,000원 잡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은태 매니저는 미코를 가지고 왔습니다. 목표가는 21,000원, 손절가는 16,000원을 제시해 주셨고요. 21,000원을 돌파할 경우에는 22,000원까지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을 꼭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수소 연료 전지 관련해서 올라갔던 종목인데 최근에 또 블룸에너지는 주가가 좀 지지부진하지 않았나요? 블룸에너지 말고도 뭐 한산 엔지니어링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세르노스 한번 눌러가는 모습인데 어느 정도에 대한 이제 기간 조정이 끝났고 가격 조정까지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반발 매수세가 한번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러면은 이미 한번 저점에서도 충분히 단기적 대응으로서 한번 매수해봐도 나쁘지 않을 거로 보이니까요. 그 점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미코 또 여러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찾아보니까 여기도 HBM이 조금 묻어 있더라고요. 펄스 히터? 이런 게 네, 있던데. HBM으로 같이 보지 마시고요. 보지 일단은 마요? 반도체보다는 먼저 네. 가장 먼저 사업을 많이 확장해서 영위하고 있는 게 지금은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수소전류 전지 에너지니까요. 그 점을 기준점으로 보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HBM이 묻어 있기는 하지만 수소 연료 전지로 모멘텀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체크해 보면서 주가 흐름을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김은태 매니저의 미코 목표가는 21,000원, 손절가는 16,000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김은태 매니저의 인사이트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매니저님의 무료 방송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화요일 특별한 포트 대결에서는 이가람 매니저 원익 IPS를 가지고 왔습니다. 목표가는 45,000원, 손절가는 33,300원을 제시해 주셨고요. 조기준 매니저의 매수 종목은 민테크였습니다. 목표가는 11,300원, 손절가는 9,000원을 제시해 주셨고요. 김은태 매니저는 미코, 목표가 21,000원, 손절가는 16,000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특별한 포트 대결은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고요. 특별한 탑5 가보도록 하겠습니다.